자, 그러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서 그런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선형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보통 우리가 y는 a, x하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여러분들 수학 공식에서 선형, 비선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선형은 이거죠. 선형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 이게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얘가 1차 함수라고 우리가 불렀죠. 선형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다 그러면 뭐냐면은 x가 이렇게 스퀘어드. 즉, 제곱한다 그러죠.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둥근 타원. 아니면은 밑으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 많이 봤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x 세제곱이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됐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y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y가 독립변수들이 y를 예측할 때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모형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데는 y를 예측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자선, 승의 모형 또는 삼승, 또 삼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있겠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는 경영학에서 쓰는 모든 모델은 거의 다 선형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다 설명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이제 비선형 회귀에서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은 자연과학에서 많이 써요. 자연과학에서는 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방위 원소 측정하는 거, 탄소 연대 측정해서 옛날에 고대 이게 몇만 년 전 뭐 이런 거 예측하고 싶을 때 그런 거 있죠? 방위 원소 예측하거나 이런 자연과학에서는 비선형이 많이 나오는데 경영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비선형은 이 많이 안 나오고 거의 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선형 회귀 모형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선형만 배웁니다. 비선형은 따로 안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y들은 수치형 변수예요. 자,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0부터 7점 척도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값을 갖죠? 자,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뭐냐면 결과 변수가 어떤 값을 갖는 게 아니고 yes, or no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도산했느냐, 정상회사냐. 그러면 도산이다, 정상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인 변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원인 변수들을 통해서 뭐를 예측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이 회사가 도산했어, 정상이야.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GDP. 그러면 GDP가 0부터 마이너스부터 해서 몇만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쭉 무수히 많은 값을 갖죠. 여기는 위에는 그죠? y가 많은 값을 가져요. 근데 얘는 y가 어떻게 되냐면 0 아니면 1만 나와요. 딱 두 개만. 그럴 경우에 분석하는 모델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분류한다 그래요. 분류.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때 하는 데이터 마이닝에 오면 이 분류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통계에서는 차이 검정하고 관계 검정을 배우는데 이제 나중에 올라와서 데이터 마이닝으로 넘어가면은 분류 기법,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군집 분석, 뭐 이런 기법들을 또 배우게 돼요. 어쨌든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개, 0 아니면 1을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분류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값이 분류가 될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회사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회사가 도산할지 아니면 정상일지를 예측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도산이라는데 그거 뭐죠? 부동산 값, 그 다음에 연매출액 이런 값들을 막 집어넣으면 이 회사가 도산할 거예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이게 나타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은행 같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재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우리는 선형하고 로지스틱만 오늘 회귀 분석에서 해볼 겁니다. 자, 선형 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인데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쓰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거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중 회귀 분석이에요. 단순 회귀 분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가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없죠. 거의 사회과학에서는. 자,
그 중에서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 얘를 여기서는 절편 기울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수학에서 함수 얘기할 때는 얘를 기울기라고 불렀고요. 아까 전에 기울기, 또는 통계학에서는 얘를 회기계수, 회기선에 의한 회기계수. 계수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계수가 회기계수. 계수는 관련성을 수치화한 거라 그랬죠. 점수화한 거. 그래서 얘를 여기서는 회기계수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통계학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회기계수라고 부를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오면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할 텐데, 데이터 마이닝 수업할 때는 요 모델 그대로 갖다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중치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말만 조금 바꿔서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올라오시면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x1도 있고요, x2도 있고요, x3도 있고요, x4도 있고, 관련된 독립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개면 그 변수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x1은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요, x2는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 요 기울기, 우리가 회기계수라고 부르는 요 베타1을 찾아내는 건데, 자, 이 베타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수라고 부릅니다. 모수.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차이 검정에서는 평균을 찾아냈죠. 평균이 얼마인지를 찾아냈는데 그걸 뮤라고 불렀어요. 뮤. 맞죠? 차이 검정에서는. 근데 얘는 모집단의 모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 조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통계량을 구합니다. 우리 처음 했던 얘기예요. 지금 다 통계학 첫 시간에 했던 얘기. 그래서 표본을 뽑으면 우리가 x바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x바를 가지고 뮤를 뭐 한다 그랬죠? 얼마 정도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데 100% 예측을 못하니까 95% 확률을 가지고 예측한다 그랬죠? 여태까지 설명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관계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 정도 될까요? 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베타와 베타1, 베타0 절편, 요거죠? 요쪽. 이 y가 0일 때 요 값하고 이 기울기 x가 1일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나요? 이 기울기를 베타1이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우리가 이제 샘플을 골라야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한다. 우리 회사 소비자들을 다 못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서 한 100명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B0, B1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타 0와 베타 1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를 쓰느냐면은 가설이라는 걸 검증해줘야 돼요. 가설이 뭐예요? 이 값을 가지고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상관계수일 때도 그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가설 검증해줬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상관계수랑 회기계수랑 같은 건가요? 둘 다 값이 0에서 1 사이 값을 갖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상관분석은 값이 데이터들이 서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맞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회기계수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x가 하나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한지를 보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틀려요. 값이 뭉쳐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뭉쳐있는지는 상관계수. 값이 x가 하나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변화량을 보고 싶은 거는 회기계수. 자, 틀려요. 근데 대부분 다른 데서 많이 헷갈리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형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죠. 데이터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델이 제일 중요한 모델이에요? 어떤 직선이 제일 좋은가요? 결국은 우리는 회기계수는 기울기를 찾아내는 건데 그 기울기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직선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직선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 셋 중에는 뭐가 제일 낫죠? 지금 마지막에 본 게 요게 그나마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질문.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는 직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직선을 찾아내서 직선의 기울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직선을 우리가 구해야.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직선이에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긋고 싶어. 이렇게 그어요. 이게 제일 좋은 직선이에요?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은 직선이에요? 이거죠. 그 직선을 우리가 좋은 직선을 찾아내야 그 직선에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를 요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좋은 직선을 찾아내야죠. 좋은 직선을. 그럼 좋은 직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회귀 분석의 기본 답입니다. 좋은 직선은 뭐냐면 이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죠? 다. 여기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직선 거리를 가지고 잽니다.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거의 붙어 있죠?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다. 그럼 제일 좋은 직선은 뭐냐면 이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데이터들이 거리 있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분산이라고 배웠죠. 그 떨어진 거리가 가장 작은 직선이 제일 좋은 직선이죠. 맞죠? 가장 이 하나의 직선을 그렸는데 이 데이터들이 떨어진 거리가 제일 최소화되는 직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직선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